안녕하세요. 문현석의 이맘때입니다. 오늘은요, 자기 자랑도 좀 똑똑하게 자기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꼭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자랑을 하다 보면 들어줄 수 있죠. 상대방의 자랑도 장점으로 들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여러 번 또 자기 자랑만 막 늘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네, 금방 상대방은 재수없는 사람이 되죠. 밉상됩니다. 밉상, 진상, 화상 다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랑도 할 때 잘해야 한다는 거, 좀 똑똑하게 해야 한다는 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이 Q 시리즈가 있어요. 그 IQ 아시잖아요. IQ. 지능지수죠. IQ. 그 IQ가 한창 유행이고 지나서 생긴 게 EQ였습니다. EQ. 감성지수였죠. 또 그 다음에 MQ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도덕지수라는 거였고요. 요즘은 NQ라는 것도 있습니다. NQ. 이건 인맥지수입니다. 인맥지수. 그리고 그 후에 나온 게 BBQ라는 게 있어요. BBQ. BBQ는 뭘까요? 치킨 아니고요. BBQ는 바로 뻔뻔지수입니다. 뻔뻔지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자기 자랑도 좀 똑똑하게 하려면 좀 뻔뻔해야 돼요. 좀 세련된 말로 좀 능글능글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자랑도 할 수 있고요. 또 친구, 연인, 가족, 특히나 좀 자녀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 손자, 다 천재죠? 내 자녀, 손자는. 다 천재예요. 외국어도 다 알아듣고요. 다 알아들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걸어 다니고요. 네, 내 아이는 다 천재입니다. 그렇고요. 또 요즘은 자기 자랑뿐만 아니라 키우는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자랑이고 엄청나게 하죠. 요즘 SNS 보면 고양이나 강아지 사진이 가득 차서 자랑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뭐든지 자랑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도 해서 자기의 장점을 많이 알리는 것이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랑을 많이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해 드린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세련되지 않게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그냥 밉상이 된다는 거죠. 재수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되고 좀 똑똑하게 자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똑똑하게 해야 자랑을 잘 하는 거냐? 이건 제 신호등수 통법을 좀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알려드린 그 화법 중에 쿠션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이 쿠션 요법을 좀 쓰면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슬쩍 드러내놓고 그 뒤에 자기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또 앞에 단점도 너무 큰 단점 말고요. 약간 좀 소소한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 반전으로 나의 장점을, 흔히 말하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쿠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부담스러운 긍정적인 자극을 줄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 듣게 되면 되게 마음이 열리거든요.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구나. 그걸 좀 인간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인간미 있는 사람이구나.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단점을 이야기한 후에 나중에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긍정적인 자극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쿠션 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 근데 다행히 이번 발표 대회에서 상을 탔네. 정말 깜짝 놀랐어. 라고 상탄 나를 자랑하는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이야 라고 나의 좀 어려움을 토론한 후에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또 자녀의 자랑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우리 아이는 외국어를 정말 못하는데 이번엔 다행히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탔어. 수학이라도 잘하니 정말 다행이야. 라는 식으로 약간 앞에는 단점, 사소한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는 긍정적인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이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긍정적인 자기의 자랑이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굉장히 세련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자랑하는 건 그런데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좀 생각보다 좀 쉽게 이것도 좀 세련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요, 공감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계속 늘어놓으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뭐 벽을 쳐다본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튕긴다든지 시계를 보는 행동, 그러니까 한 번쯤을 보는 건 괜찮은데 자꾸 시계를 바라보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좀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나를 무시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시계를 자주 보는 것보다는 좀 소소하게 잠깐 다른 데를 쳐다본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본다든지 커피숍 같은 데에서는 이제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올 때 그 들어온 사람을 좀 쳐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심을 살짝씩 돌리는 겁니다. 공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서 혹여나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자기 자랑이 아니라 다른 주제로 넘어갔을 때 이때 다시금 공감하는 바디랭귀지를 해주는 겁니다. 눈도 잘 마주쳐 주시고 리액션도 잘 해주시고 보면서 웃어주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생각이 있는 성인이라면 자기의 행동,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기 자랑을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쿠션요법을 사용해라. 그래서 사소한 단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나의 장점을 드러내라. 그래서 부담스러운 긍정적인 자극을 조금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쿠션요법을 통해서 자랑을 해라.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조금 시큰둥한 표정, 바디랭귀지로 공감을 안 하고 있다는 어떤 바디랭귀지의 그러니까 몸으로 바디랭귀지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조금 더 세련되게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자랑도 좀 똘똘하게, 똑똑하게, 세련되게 좀 해보시고요. 또 그 상대방의 자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좀 더 세련되게 거부할 수 있는 좀 똘똘한, 좀 똑똑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